북어하고 황태하고 차이를 아시나요? 북어, 황태. 북어는 말 그대로 명태를 말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황태는 황태 덕장에서 이거를 찬 바람에 말랐다가 다시 또 밤에 얼었다가 말랐다 얼었다 말랐다 얼었다 이제 반복이 되면서 식감이 더 좋죠. 생선을 얘기할 때 뭐 단백질 함량이 높다. 요거는 잘 알고 계시죠? 단백질 함량이 그 중에서도 높은 게 흰살 생선은 단백질은 많고 지방 별로 없어요. 명태도 흰살 생선이에요. 흰살 생선하고 붉은살 생선의 제일 결정적인 차이는 지방 함량이에요. 그래서 고등어 생각해 보시면 고등어 같은 경우에 살이 좀 이렇게 좀 갈색으로 진한 그런 살이 있잖아요. 그거랑 함께 지방도 좀 함량이 더 높아요. 얘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뭐 헤엄을 쳐야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흰살 생선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뭐 지방이 없는 건 아니고 지방 들어있고, 그 지방에는 당연히 오메가3 같은 그런 지방산이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고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 이제 흰살 생선이에요. 그 다음에 생선하고 이제 육지에 사는 동물들의 고기 뭐 어떻게 다를까요? 결정적 차이 뭐냐면,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중력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조금 더 질기고 콜라겐 같은 그런 단백질도 조금 더 이렇게 질기게 많이 들어있어요, 두텁게. 그런데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 살고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이 적잖아요. 그래서 살이 그렇게 단단할 필요가 없고 연해요. 이게 사람한테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생선을 먹었을 때는 소화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뭐 비슷한데 육류에 비해 가지고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그중 대표적인 콜라겐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연구를 이렇게 해봐도 명태 단백질 섭취했을 때하고 달걀 단백질 섭취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 단백질 섭취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몸에서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를 측정을 해보면, 달걀 같은 경우를 100으로 잡았을 때 명태가 104 정도가 되고요. 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70, 80 그 사이를 그 정도입니다. 단백질 들어있는 식품 먹었을 때 우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근육. 이제 근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 쓰시고 운동 많이 하는 그런 분들 고단백질 식품만 찾아 먹기 마련인데, 고단백질 식품으로 생선, 단백질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대중화하기 위해 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묵 중에 보통 고급지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67% 들어있는 것들인데, 그나마도 거기에 들어있는 연육이 명태 들어간 거 찾아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명태로 만든 연육으로 60% 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영화관 같은 데 가져가면 좋겠다. 원료의 연육 그 함량이 60 몇 퍼센트, 61.8%. 기분이 좋아요. 단백질 먹는다는 생각에. 요거는 이제 하니버터. 버터 향이 나면서 꿀의 그 달달한 그 향이 이렇게 싹 이렇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사실 그 허니버터 칩하고 맛이 되게 비슷해요. 저는 사실 운동 많이 하는 젊은 분들, 또 다이어트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과자 못 먹으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대신 먹으면 특히 하니버터 맛 같은 건 진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간식으로 영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게 특히 단백질 쪽으로 고함량이니까 이 정도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누구한테 제일 많이 선물하고 싶냐면 부모님 연세 있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티와 토스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뭐 밥 물에다 말거나 뭐 끓인 밥이나 이런 데다가 김치나 이런 것만 드시게 되면, 그러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 경우에 이런 거 선물로 드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이렇게 홈쇼핑 같은 멘트를 많이 한 적 없었는데 맛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단백질이 40g 기준에서 13g, 달걀로 치면 2개. 와. 자, 여기 이것도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사실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방 마요네즈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단백질 자체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를 하는데 제일 어렵고 복잡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다르게 위에서 펩신이라는 소화수가 나오고 장에서 다시 또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좀 두 단계에 걸쳐가지고 소화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자체는 한 번에 많은 양보다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생선 단백질처럼 조금 더 소화 흡수, 분해가 더 쉬운 그런 형태 단백질을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 중에 동물성 단백질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더 많은데,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아미노산이 거기에 다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한 가지 식품을 먹어서는 잘 안 채워지고 다른 걸 보충해 주셔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결국 우리도 동물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편 찍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나라 식품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맛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 체감할 수 있었고, 이렇게 영양가도 좋으면서 맛도 훌륭한 뭐 이런 제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식품회사에서는 제품을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그걸 또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제품이 좋아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이 많이 그걸 좀 찾아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널리 알려져요.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자, 오늘 제가 명태 단백질 또는 이제 생선 단백질이 육류 단백질 섭취할 때보다 나은 점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댓글로 적어주시면 오늘 제가 맛있게 먹었던 피쉬팝 2가지 제품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겠습니다. 무려 50명, 50분한테 보내드릴게요. 한번까지 다 드셨어 지금. 아 근데 저 진짜 좀 그만 좀 드세요. 너무 맛있게 드십니다.